네, 국내외 주요 이슈들 전해드리는 모닝 스탠바이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포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국내 증시 어제도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뉴욕 증시의 흐름이 다소 부담이 되는데 우선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한 줄 평으로 제 얼굴만큼이나 차분한 대응의 중요성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앵커님께 제 별명이 양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를 잘 쳐서 양초이기도 하지만 어떤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안전한 수익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브렉시트 이전에 주시장에 들어왔습니다. 2016년쯤에 들어왔고 2016년 이후로 지금 시장을 제가 한 9년 정도 10년 정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바닥 대비 많이 저항 없이 올라오는 게 많이 기억이 안 납니다. 최근에는 뭐 예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그 다음에 뭐 코로나19 회복기, 뭐 엔데믹 시절,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HBM3를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면서 정말 슈퍼사이클 2024년 상반기 왔던.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것이 등락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이 좀 약세를 보였던 기억도 있죠. 뭐 트럼프 대통령 1기나 뭐 코로나 초기, 뭐 아니면 뭐 경기 침체 우려, 그다음에 반등 시기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바닥 대비 반등이 나오는 것은 기억이 많이 나지만 이렇게 저항을 크게 겪지 않고 강하게 단기적인 저항을 빠르게 돌파하면서 사실 뭐 코로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2,750포인트라든가 뭐 2,800포인트 여기가 좀 단기적인 저항거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2,900포인트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뭐 키워드가 한두 가지가 있고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키워드가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의 화해,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마무리, 그 다음 세 번째로는 CPI 발표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리스크라고 했을 때는 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제 핵 협상이 약간 좀 불투명해졌다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사실 시장에 있어서 흑자만 나올 때 조금 부담스럽지만 흑자와 악재가 이제 공존할 때 이제 호재 개수가 악재 개수보다 많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라도 제가 이 단기적인 상승에 단기 고점을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개인투자분들께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많이 좋아하실 텐데 코스닥이 코스피에 그렇게 밀리지 않으면서도 키를 맞추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역시도 이 대본을 작성을 해놓고 자면서도 이 뉴스 알림을 좀 켜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링크를 제가 어제 자다 봤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대본을 최종 수정하면서 보내드리기 전에 검색을 해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이 이제 관세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한 걸로 거의 80% 이상은 이제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새벽간에 본 뉴스로는 아직도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뜨끔 놀랐었는데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이 있었는지 검색을 해볼 때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좀 충분히 좀 튀어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제이미스 그리미어 미국 무역대표와 리청강 상무부 부장도 이제 어젯밤까지는 양측 정상이 만나서 협의를 진행한 것이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히토류를 선 공급을 해주기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미중 관세 갈등에 대한 완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의 불화설이 굉장히 좀 사그라든 것으로 판단돼요. 게시글도 지우고 서로에 대한 비난도 자제하고 LA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에 대해서는 공개 지지까지도 밝힌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 뉴욕 시장에서 발생을 하면서 어떤 다우지수나 S&P 지수보다는 뭐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IT 전기전자나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 낙수 효과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의 뉴스를 봤을 때는 뭐 상법 개정안 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시는 길, 그 다음에 하시는 발언들마다 해당 섹터의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이용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2달이나 석 달 안에 통과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은 주주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비쳐야 될 것 같고 어제 거래소에 방문하시면서 불법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고 공무원분들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직한 기강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IT 전기전자나 반도체, 2차 전지 그동안 장기적으로 소외받던 섹터, 이런 섹터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웃을 수 없는 섹터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운수장비 쪽에 있었죠. 방산과 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정책 다해서 이전 정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미국이랑 일본이랑 친했다고 했을 때는 지금 정권 같은 경우 중국과 다소 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이랑 방산 같은 사실 유럽이나 일본에 수출하기보다는 유럽이나 미국 쪽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런 행보를 보여줄 때는 조선과 방산에 대해서는 MRO 시장이나 이런 거 진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뷰도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작성하신 뉴스 리포트나 뉴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투자 인사이트가 좀 불거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나 기아 같은 완성차 같은 경우는 배당을 주면서도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면서도 워낙 바닥 대비해서 못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아 저가 매수세. 하지만 방산과 조선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불투명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아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을 뿐이지 엄청나게 많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런 뉴스 나오면서 일부 소액 정도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하고 있으니까 조선 방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단기적인 차익 실현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마무리가 된 다음에 박스권 하단부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을 때 그때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하게 이제 신규 매수를 무엇을 해봐야 될까라고 하신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시는 길마다 내놓으시는 투자 인사이트, 정부 정책 지원 이슈 이런 것들 위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팀장님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이 키워드가 궁금합니다. 어떤 쪽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던 태양광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상한가 종목이 나오기도 했었고 하나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급등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포인트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두 가지 키워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갈등을 해소하면서 첫 번째 모멘텀, 그 다음에 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정부에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도 걸겠지만 한화 관련 종목들이 특히 강세를 보여줬던 것은 주주하는 정책이 있어서 이 주주 배당,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시급한 그룹사가 저는 SK가 1등이다라고 보고 있고 하나가 2등이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이 3등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멘텀이 좀 겹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어제 그런 말 했더라고요. 태양광이 미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미국 태양광의 수요 전망치가 유지되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는 정권 교체로 태양광 보급이 규모가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수요를 입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여기서 양초적인 성격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리포트를 보니까 이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2035년 세계 태양광 규모는 7.6테라와트시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현재 3.24테라와트시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뒤에 2배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죠. 10년 뒤에는 시장 규모가 2배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로봇이라든가 예전에 전기차, AI 반도체 이런 업황들의 특징, 이런 업황들의 특징은 10년 뒤에 시장 규모가 거의 5배, 10배 규모가 돼야 됩니다. 근데 물론 10년 뒤에 2배 이상의 규모가 된다고 좋은 리포트가 나와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는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10년 뒤에 시장 규모가 2배가 된다는 것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또 나온 뉴스
새로운 신정부에서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국내에 태양광이라든가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증권 개통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하나솔루션이나 H현대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매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그런 뉴스들도 있더라고요.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은 실적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되고 있는데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워낙 좀 저가로 많이 시장 점유를 해놨다 보니까 이익을 챙기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관심주를 2개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실적이 개선될지는 그 여부는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좀 잘하신 분들은 하나솔루션이나 H현대 에너지솔루션 이 2종목을 유심히 보셔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께 안전하게 좀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종목은 SK 이터닉스랑 CX 윈드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제가 태양광 관련 종목으로 소개를 드린 거고 CS 윈드 같은 경우는 제가 해상풍력 관련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SK D&D로부터 신재생 에너지, 이 태양광 풍력, 그 다음 연료전지 ESS 사업이 인적 분할돼서 설립이 되었는데 태양광 에너지 중에서 흑자 기업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연간 실적 기준은 적자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1, 4분기 흑자 전환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을 제외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관련 종목들 중에서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은 SK 이터넥스가 유일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40메가와트시 규모의 태양광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직접 전력 거래를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기업과의 꾸준한 단일 공급 계약을 통해서 올해도 실적이 꾸준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번째로 CS 윈드. 그나마 이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은 태양광 에너지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 흑자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도 들 수 있지만 제가 저번에 SK 오션 플랜트를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SK 오션 플랜트를 빼고 접근할 수 있는 해상풍력 관련 종목으로는 CS 윈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유명한 기업이죠. 한국 본사를 기점으로 베트남이나 포르투갈, 동남아시아나 유럽, 미국 쪽에서 풍력타워 생산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말 이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되고 있는 종목은 CS 윈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새로운 정부가 이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플랜트를 건설할 때 이 호남 좌측 서해안 쪽에다 건설을 진행했을 때는 이 CS 윈드가 그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포가 15.20인데 10일 선행포가 8.94이기 때문에 어떤 성장 섹터에 있으면서도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종목들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 종목들 다 외국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매수에 들어오면서 20일선, 60일선 이동평균선 따라서 점진적인 우상 기조 보여주고 있으니까 분할 매수 관점을 모아가면서 수익 관점을 봤을 때는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돼서 이 2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력적으로 본다면 하나솔루션과 HD 현대 에너지솔루션도 좋겠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쪽으로 집중해보고 싶다. 덜 오른 쪽 살펴보신다면 SK 이터닉스, CS 윈드에 대해서 분할 매수 관점 얘기해 주셨습니다. 2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쪽 체크해볼까요? 네, 여전히 제가 또 3주 연속 말씀을 드리면서 오랜만에 또 반도체 사랑이 뿜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네, 삼성전자 6만 전자 어제 돌파가 나왔고 하이닉스도 24만 원대 찍고 왔습니다. 그런데 양초 팀장님의 또 내용도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포인트들 체크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양초이지만 실적이 좋다라고 쓸 때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실적이 굉장히 좀 견조한데 투심이 안 좋았다고 쓸 때는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3주 연속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섹터를 쪼개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항상 SK 하이닉스 관련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금 삼성전자 쪽으로 눈을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엔비디아랑 TSMC가 긍정적인 뉴스 내비쳐줬죠. 엔비디아가 이제 MS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가 된 것도 모자라서 TSMC가 이제 매월 실적을 발표해주고 있는데 5월 달에도 역시 엔비디아발 AI 반도체 덕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40% 증가하면서 여전히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주에도 제가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주에 반도체 말씀을 드릴 때는 5월달 전체 반도체 수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했을 때는 오늘 준비한 데이터는 6월 초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7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증가했고 그 전방에는 반도체랑 선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이제 5월 데이터는 전체 수출량은 감소했는데 반도체랑 화장품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6월 초 데이터는 전년 동기보다 잘했는데 그 중심에 반도체랑 선박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정말 잘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6월 전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전년 동기보다 잘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굉장히 좀 스타트가 좋았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저저번 주에는 이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중심으로 한 HBM을 보시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는 뭐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은 물론이지만 전력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설계해주는 ASIC 기업들 이 종목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리노공업이랑 어버 반도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들 최근 일주일 동안 10% 넘는 상승세 보여줬기 때문에 그 바통을 오늘 또 반도체가 받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오늘은 삼성전자 밸류체인 좀 보려고 합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고 어제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던 섹터가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어서 전공정 관련 종목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익 IPS랑 테크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유진테크도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유진테크가 사업 분야가 너무 원익 IPS랑 겹쳐서 유진테크는 뺐고요. 테크윙을 넣어봤습니다. 원익 IPS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를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전공정 분야의 반막 형성용 증착 장비와 열 처리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낸드랑 디램 분야의 전분 장비를 만들고 있고 최근에 HBM 메모리에 들어가는 장비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은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 수익 관점으로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면 아직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을 크게 개선하는 모습은 아직 못 보여줬고 HBM3 22단 이상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라는 뉴스도 없는 가운데 평택 공장에 이제 삼성전자 4공장을 투자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되 이 종목들을 드라이브에 걸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2, 4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테크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입니다. 어떤 후공정 패키지 쪽, 검사 장비 쪽 종목이고요. 뭐 큐브 프로브나 프로브 스테이션, 테스트 핸들러 등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인데 이 삼성전자가 HBM3 22단 이상을 개발하고 납품할 때는 반드시 이 테스트 장비는 테크인이 납품할 거다. 이런 기대감에 굉장히 많은 투자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HBM3 12단 이상을 납품했을 때는 테스트 장비는 반드시 테크흥에서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4주 전에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검사 장비 신제품을 개발했을 때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다. 이런 리포트인데 4주 전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신빙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이 삼성전자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이 원익 IPS랑 테크윙이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저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되 삼성전자 실적 발표 보면서 2분기까지도 들고 갈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쪽 내에서는 원익 IPS, 테크윙 체크를 해봤고요.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관심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네, 어제 굉장히 좀 산뜻한 뉴스 나왔죠.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화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대다수가 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이쪽이 오늘 시장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자화전자 픽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자화전자를 보고 이게 남북경협주의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남북경협 관련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떤 확고한 투자 인사이트보다는 어떤 기대감의 투심의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읽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남들보다 한 발짝 빠른 수익을 내드리려고 자화전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증권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된다던가 뭐 2년 연속 적자라든가 정말 관련 업무를 단 하나도 이행한 적이 없는데 이런 종목을 관련 종목으로 소개를 드릴 수는 없어요. 본업이 탄탄하면서도 이 관련 이력을 수혜를 입은 이력이 있는 종목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업은 소형 카메라 모듈 핵심 부품 제조 기업이어서 휴대폰 관련 종목이다.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남북경협 관련 종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하고 나온 뉴스죠.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전면 중단하면서 뭐 좋은사람이라든가 뭐 인디에프 신원 이런 종목들은 어제 시간에서 벌써 날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제 밤에 나온 뉴스인데 미국 백악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서신교환의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북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요청에 거부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워낙 관련 종목들이 바닥대비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들은 오늘 내일 단기적인 움직임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연간 실적 기준에서 굉장히 좀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업종포가 13.4인데 12가 선행포가 8.34이기 때문에 실적 기준 저평가율도 갖고 있고요. 지금 개성공단에서 자화전자는 관련 이 공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개성공단이 운영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정말 남북경협이 개선이 돼가지고 연락사무소를 재개한 다음에 우리가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을 재개했을 때는 그 낙수 효과를 자화전자 입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외국인 격연이 매수세를 넣지 않고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매수를 넣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분할 매수 잘 하셔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손절가는 마이너스 5% 꼭 잡으시고 1차 목표가는 플러스 8% 플러스 9% 잡으시고 자화전자 오늘 내일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틀 정도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북경협 그 테마에 시류를 타고 싶다. 하지만 너무 테마주 쪽으로는 접근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자화전자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이 SK 이터닉스, CS 윈드, 신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 모아가기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까지 확인해 보면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원익 IPS, 테크윙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특징 종목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부터 제주에서는 이른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뜨거운 햇볕이 이제 비를 맞게 되는 이 날씨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에도 그동안 랠리가 펼쳐졌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가 꼼꼼하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